가을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가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와. 조용한 시골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바빴네요. 일도 힘들었고 여러가지 일도 있었고, 오늘은 쉬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애마와 함께 아침 일찍 집을 떠나서 이곳 수아리에 와 있고요. 저기 은행잎 보이시나요? 되게 짧아요. 잠깐입니다. 요게 다음 주에 오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노란 은행잎인데 가을을 훅 하고 보여주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 가지가 얼마나 앙상하게 보이는지 바로 겨울이 된답니다. 여기는 아침에는 지금 한 자릿수예요. 햇살이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자, MR을 타고 바람 좀 쐬고 올까요? 머리도 식히고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가시죠. 안녕하세요, 놀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10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는 가을이 되게 늦게 오고 짧게 지나갈 것 같아요. 1년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이죠. 그런데 또 가장 짧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는 오랜만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희 애마 할 일을 가지고 강원도 구석구석에서 들로, 산으로, 또 강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가을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왔습니다. 설악산 쪽에는 단풍이 정말 예쁘게 이제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의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의사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질병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 질병 중에는 작고 소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병이 너무너무 진행이 돼 가지고 늦어서 그러면 임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내과 의사다 보니까 검사 같은 걸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이 60대 초반이시죠. 기침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고 별다른 증상, 그런 것들은 뭐 환자에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니까.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암세포가 전이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너무나도 저도 당황스럽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환절기가 지날 때마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병원을 찾아주신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연락이 끊어질 때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거든요. 자제분들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 또 삶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 이입도 겪게 되고 약간의 뭐 상념에 젖게 되거든요.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겠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일종의 과업 같은, 숙제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뭐 때가 되면 대학에 갈 거고, 때가 되면 뭐 직업이 정해지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고 집도 장만하게 되고 또 아이도 키우고 뭐 그렇게 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냐, 뭐 대단한 거이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하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것도 녹록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업의 시절에 있었을 때, 또 학업을 통한 어떤 경쟁, 대학 진학, 직업의 선택, 저같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혹독한 수련 과정을 겪었던 것들, 군 생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또 아플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들, 뭐 은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자, 그 어떤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단어 하나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간단하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거쳐나가면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 그런 것들을 겪게 되잖아요. 불안감, 내가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경쟁에서 받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 어떨 때는 또 좌절감, 고민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때 찾아오는 자학적인 감정 등, 이런 감정들이 매 단계마다 버무려져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지침, 피로감, 권태로움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감정들을 마음에 먼지처럼 쌓아두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먼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시기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스스로가 극복해내면서 마음의 힐링을 찾아 인생을 앞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가 거창했네요. 간단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곤태롭거나 따분하거나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전환시켜 줘야 돼요. 무엇을 전환? 기분의 전환, 감정의 전환.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뭐 일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야,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기분 전환 좀 하러 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스스로가 때때마다 감정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털어내듯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만의 노하우를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듯이 자꾸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이 컴퓨터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서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 사람의 감정도 똑같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이 좋았죠. MR을 끌고 천천히 바람을 쐬면서 다녀왔는데, 그렇게 다녀오게 된 계기가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해요. 당장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뭐 어떤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와드리고 긍정해 주는 것, 그 이상이 마땅한 일이 없거든요. 병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사무적으로 진행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늘에 맡기면서 이제 시간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들이죠. 그것이 의사로서 할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한계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내 마음의 생동력, 활력을 찾아서 내 마음을 좀 치유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떠났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바이크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마다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이크가 되더라고요. 갑갑하고 권태롭고 일상이 뭐 지루하고 밖에 날씨가 좋으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바이크 시동을 걸고 여행을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녀오고 나면 다시 어느 순간인가 활력이 생기고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의사로서 라이딩을 하면서 알게 된 5가지 이점, 5가지 깨달음,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면 저는 오픈 에어링을 아주 강추드리는 입장입니다. 오픈 에어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바깥의 공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공기를 마셔보라는 뜻이거든요. 등산을 하는 것, 또 요새 러닝 붐이 일어나죠. 좋은 계절, 달리기 참 좋은 계절이죠. 뭐 러닝을 하시는 분들,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고서 또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행을 다니는, 그런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라이딩을 선택한 겁니다. 바이크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에어링의 뭐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이 의사인 제가 라이딩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계절의 변화라든지 날씨의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평가해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씨?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계절이 변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알파시, 감정이 되게 무둔하거나 아니면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배려심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지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라이딩 자체가 날씨나 계절에 워낙 안전과 연관되는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기도 하겠죠. 자, 세 번째,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달력에서 지난 날을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빨간 날들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나는 어디에 또 새로운 멋진 곳을 찾아서 오픈 에어링을 좀 즐겨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라이딩의 매력에 푹 빠지다 보니까 다가오는 휴일이 기다려지고 다가오는 휴일의 날씨가 더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달라진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라이딩이라는 것이, 오토바이 탄다는 것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는 취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일상을 벗어나는, 일상을 탈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구를 챙겨야 되는데 안전장구를 입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마음속에 긴장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도 되고, 하지만 막상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도전하는 느낌, 소소하게 뭔가를 해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즉 뭔가 일상생활에서 자극을 주는 것도 마치 이렇게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왕이면 오픈 에어링을 할 때 약간의 도전감 같은 거를 감내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에어링이라면 일상생활에 훨씬 더 양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바이는 안장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일상 탈출, 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라이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 라이딩이, 그 오토바이 타는 게 무슨 운동이 돼?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뭐 엔진이 달렸으니까 기름을 떼어서 막 가면 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천만에 아닙니다. 제가 라이딩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서 라이딩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하거든요. 일단은 밖에 나가게 되면 체온의 변화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몸은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량을 또 많이 쓰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팔, 다리 네 군데를 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고, 또 바이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이 무거운 바이크를 다룬다는 것도 뭐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또 많은 힘을 쓰게 되기도 하고, 상당히 육중한 것을 평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몰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이딩을 한 며칠만 하고 돌아오면 체중이 2, 3kg가 빠져서 돌아와요. 그 정도로 라이딩이라는 것이 보기와는 다르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은 취미 중에 하나라는 것,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말을 즐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탔을 때 아니 말 타고 가는 게 무슨 에너지 쓸 게 있고 힘들 게 뭐가 있어. 말하고 같이 말이 터고덕터고덕 가는데, 실제 근데 호흡을 맞춰가면서 말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운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딩도 오토바이 타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상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5가지 정도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거창하게 인생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단계 고비고비마다 내가 스스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내가 선택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산화물들이 있죠. 정신적인 산화물, 육체적인 산화물들을 어떻게 내 몸에서 정신에서 스스로가 잘 치유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하나의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각자 스스로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묘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꼭 힐링받고 좋아하고 감정이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정도는 좀 정적인 것,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 정도는 오픈 에어링,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정도를,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상들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 놀닥TV의 닥터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짧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고 마음속에 많은 추억들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닥TV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